그 감가 수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제일 큰 포인트는 하나 좀 봐두실 게 있어요. 그 원가 방법에서 요 제세다 원가 속에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는 것.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단위 비급을 쓰고 있다는 것. 그죠?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대체 원가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감가 수정을 할 때 기능직 감가는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것. 그거 설명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되나요? 없다는 것 봐두시고. 한 개 더. 항상 감가 수정은 제조달 원가와 경쟁수를 기준으로 하고 항상 뭐예요? 긍정적인 표현. 허용한다, 인정한다, 고려한다 표현이 나온다는 것. 되나요? 그걸 좀 봐두셔야 돼요. 몇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별번째 해놨어요. 그죠? 하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감가 수정 방법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감가 수정 방법의 문제예요. 문제인데 일단 이거는요. 계산보다는 좀 이런 이론 문제를 봐놓으세요. 뭐요? 이론 문제를 봐놓으세요. 삼인데 여기에 2겠죠? 2. 여기는 우리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법이 있고 내용연수 이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라고요? 경쟁 내용연수 내용연수 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를 기준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관찰 감가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요? 관찰 감가법이라는 거예요. 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 내용수를 기준한 법에는 그게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상환 기금법이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 기금법. 정률법, 정액법, 상환 기금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이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감가를 잡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총 감가해야 될 금액이 만약에 뭐요? 지금 현재 1억이에요. 얼마요? 1억이에요. 1억.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지금 현재 제조 원가가 이제 1억이에요. 1억은 그냥 만 잡아볼게요. 만은 1억이니까. 그죠? 1억이에요. 만약에 이 내용연수가 경쟁 내용수가 연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10 잡아볼게요. 10년이에요. 10년. 그 다음에 정률이 뭐요? 정률이 이게 참 감가율이에요. 되나요? 감가율. 감가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요? 20%예요. 몇 프로요? 프로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률법하고 저를 보면요. 이게 한 개 더 잡을까요? 혹시 이제 요 뒤에 보면은 또 잔존가액이 있어요. 뭐요? 잔존가액이 있어요. 잔존가액이 있는데 요 잔존가액 이거는요. 요 나중에 내용수가 끝나면은 뭐요?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뭐요?
왜 철근 같은 건 팔 수 있잖아요. 철근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이거 잔존가액 불러요. 이게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보통 10% 본다면 몇 프로요? 본다면 이 말이에요. 그럼 적립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요 바로 뭡니까? 요 마늘에다가 얘를 꼽혀 나가는 거예요. 감가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하고 감가액을 볼 때, 감가액을 볼 때, 1년 말, 2말 본다면, 요거는 그대로 그냥 뭘 한다고요? 그대로 그냥 요 마늘에다가 일기는요, 뭐요? 20을 곱해버려요. 곱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감가액은요, 2,000이 되는 거예요. 얼마요? 이게 2,000원. 여기다 바로 그냥 곱해버려요. 20%.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다음에는요, 마늘에서 해먹었던 2,000 빼요. 빼면 얼마요? 80%요? 8,8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8,000에다 0.2 곱해요. 그건 얼마요? 1,600원이죠. 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적립법은 초기가 감가액이 제일 크고 가면 갈수록 감가액이 적어져 가요. 왜 그래요? 여기서 감가를 해먹은 금액을 뺀 금액에다 다시 20을 똑같이 곱하니까. 그러니까 상각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이에요. 뭐요? 상각률을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20%. 그래서 적립법은 첫해 감가액이 크고 가면 작아져 가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음에는요, 6,400이 되잖아요. 맞나요? 만일에서 30을 빼면은 6,400이잖아요. 이것도 0.2 곱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또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조달 원가에서 앞기에 감가를 해문 금액을 뺀 금액에다가 다시 뭡니까? 똑같은 20을 곱한단 말이에요. 이게 뺀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마늘에다가 0.1 곱하니까 그냥 2,000원이지만 그 다음에는 마늘에서 뭡니까? 2,000원 앞에 헹군 거 빼문 금액에다가 8,000원이죠. 그것도 0.1 곱하니까 1,60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늘에다가 뭐요? 1기 2,000원 2기 1,600 한 거 빼면 6,400이죠. 그것도 0.1 곱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는요, 첫해 감가액이 제일 크고 가면 갈수록 뭐요? 매일 감가액이 적어지는 구조예요. 뭐 한다고요? 이해가나요? 그럼 첫해가 제일 크고 가면 갈수록 뭐 한다고요? 감가액은 적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 칠 때 첫해 감가액이 가장 크고 뭐요? 후기를 가면 갈수록 감가액이 점점 작아진다면 뭐다? 정률법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정액법 같은 경우는 요 만원 있죠? 만에다가 잔존액 10%니까 잔존액 1,000원이죠? 만원 10%. 그럼 9,000원은 뭡니까? 10은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면 뭐 되겠습니까? 이는요, 매기 이거는요, 9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씩요?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정액이라는 거예요. 뭐요? 정액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 있죠? 여기다가 그냥 뭡니까? 여기서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니까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9,000원 나누기 10원 900이잖아요. 그 매년 900씩 10번 하면은 얼마 되는 9,000 되잖아요. 이게 정액법이에요. 근데 요 상환기금법 이거는요, 이게 감채기금계수예요. 뭐요? 기금계수. 이거요. 상환기금이 감채기금계수예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상환기금이 감채기금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만원에서 어제 10년 지나면 1,000원 내가 회수할 수 있어요. 잔존가액. 맞나요? 맞나요? 그럼 9,000원만 만들면 되는 거죠. 10년 동안.
9천을 만들려면은 뭐요? 한 해에 900씩 모아가면 되잖아요. 900씩 모아가면은 10년이면 9천을 모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정액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은행에 가봐요. 어디 간다고요? 은행에 가가지고요. 내가 10년 뒤에 9천원을 만들기 위한 적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얼마, 어디요? 어디 가입한다고요? 적금에 가입해요. 그 은행에서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에요. 한 해요. 한 해에 얼마요? 750원씩 적금에 가입하래요. 얼마요? 가입하면 750원씩 딱 넣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원금에 해도 7,500원이죠. 거기다가 1,500원이 봉이자가 붙는 거야. 그럼 9천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죠? 이거는 감책임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 모을 필요가 없고, 봉이자 쌓인 것만큼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봉이자, 쌓이는 것만큼은 제외하고 모아가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는요, 한 해 얼마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750 모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집에 장롱에다가 돈을 재는 거예요. 900원씩 재면은, 10년이면 9천 되잖아요. 그럼 요 돈 받아가지고 다시 또 뭡니까? 건물도 지을 거예요. 만다고요? 9천원 받고, 요 처분가입 1,000원 모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집에 재는 게 아니고, 은행에 적금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적금에 가입한다면은, 한 해에 900원씩 적금에 가입하면은, 원금에도 9천원이 되잖아요. 왜지? 1,000원을 회수할 거니까. 맞나요? 팔아서 회수할 거니까. 그래서 은행에 적금에 가입하면은, 복리자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750 모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건 둘 다 이거는 둘 다 뭐다? 감가액은 똑같아요. 뭐가요? 매기, 감가액은 일정해요. 그런데요, 이는요, 매기 감가액은 항상 정액법이 더 커요. 왜 그렇다고요? 사원기금법은요, 복리계산에는 이자만큼 빠지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 합계와 나중에 적립한 금액의 합계가 9천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저는 나중에 해소할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혹 시험에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를 반영한다면 이는 뭐다? 이는 상환기금법이에요. 요거는 봐두시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제일 큰 게 뭐 봐두시라고요? 첫 해 감각이 제일 가장 크고 후기를 가면 갈수록 감각이 적어진다 하면 뭐다? 정률법. 그 다음에 나중에 감가액을 산정할 때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를 고려한다면은 상환기금법. 이해갑니까? 그리고 첫해 1, 2기 감가액 크기수는 뭐요? 정률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정액법, 상환기금법이라는 것. 되나요? 이건 좀 봐두시란 말이에요. 요즘에 크게 잘 안 물어봐요. 안 보는데 일단 이건 봐둬야 돼요. 첫째 감가액이 가장 크고 후기로 가면 갈수록 감가액이 적어진다 하면 정률법. 복리계산에 이자를 반영한다 하면 상환기금법. 되나요? 이제 봐두셔야 돼요. 근데 관찰감가법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고려 안 해요. 근데 이 정률법 이거는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정률은 잘 안 하는데 주는 이유가요. 요 정률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해요. 1 마이너스 우리 경기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 연수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뭐요? 루트에다가 제조다 원가를 단위가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률 자체가 우리 계산기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되나요? 우리 계산 이걸 어떻게 풀어? 안 그래요? 못 풀 때문에 이거는요 내밀 의견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쓰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건물은 뭐요? 원값 정액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봐두시고 일단요. 그때 관찰 강화법이 있는데 재밌지? 이렇게 다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다고요? 너는 감각가 전혀 없다, 야. 너는 감각해보니까 이게 관찰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상 물건을 전문가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감각을 산정하는 게 관찰 감각의 말 그대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이게 공식을 이용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공식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눈을 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제일 큰 장점은 뭐다 이거는요. 세밀히 관찰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맞나요?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감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요, 보통 전문가가 좀 빠르게 감각을 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큰 단점은요, 평가사에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서 감각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가사가 경력이 많고 좀 노련하고 좀 전문성이 큰 사람 같으면 좀 정확한 감각을 구하겠지만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평가사와 다르기 때문에 뭔데 이거는요, 주관성 반응이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고요? 자기 생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는요, 단점 뭐다? 주관성 개입의 소지가 크다. 이 말이에요. 평가사마다 능력이 다르고 자질이 다르니까. 맞나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평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주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건 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보면 542에 그 티켓 보여요? 확인학습에서 정일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있나요? 있습니까? 그 내용인서 기재하는 법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좀 봐놓으세요. 정예법과 정리법은 둘 다 매기 감가액은 일정하다. 그런데 상환기금 같은 경우는 감채 기금계수를 이용해서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를 반영하기 때문에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만큼 빼고 하기 때문에 정의법보다는 감가액이 적다는 것. 되나요? 받으면 돼요. 근데 이 티가 좀 많이 나오죠? 정일법에서 뭐라 해놨어요?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크고 회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정확하죠?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정일법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 말에 상관해서 정일법은 부동산의 매년 말 가격에다가 이게 제도문가에다가 일정한 상각률, 이게 정률이란 거예요. 되나요? 이 곱하여 가지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해 상각이 제일 크고 가면 갈수록 체감한다. 맞나요?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이것만 좀 봐두라 이 말이에요. 특징만. 되나요? 특징 봐두라 이 말이에요. 그 쭉 나와 있고 이거 544페이지 그 정리법 계산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엊그저께 시험 문제예요. 28회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게 왜 냈는가 모르겠어. 쓸데없이 나쁜 놈의 새끼들. 한 개씩은 틀게 줘요. 되나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10초 게임이에요. 몇 초 게임이라고요? 이거는요, 5초 게임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5초. 뭐냐고요? 맞나요? 풀면 10초. 밑에 해설 가입을 쳐버리고 그 밑에 재밌는 답 있죠? 답 좀 바꿔줘요. 4,900만 원. 이 때문에 고치라는 거예요. 재밌는 답 있죠? 답을 4,900만 원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 5,000명 빼면 4,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다 좋았는데 정답은 좀 오타 생겼어. 오타. 이렇게 해서 5,100만 원 빼도 4,900만 원 맞잖아요. 맞나요? 오타 돼서 오타. 그 답은 4,900만 원. 이게 어제 28회 때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일단
일단 해설 가입을 쳐버린다. 됐어요? 지금 신축 시점에 제주도 원가가 얼마요? 8천만 원이죠. 신시점에. 근데 신축이네, 그죠? 이따 물가 상승 고려한 거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8천만 원에다가 8천에다가 뭐요? 에다가 곱하기 물가 얼마 뛰었다고요? 125 뛰었다고요? 그냥 125 곱해요. 자, 정확한 건 1.25인데 맞나요? 똑같잖아요. 우리 앞에 했던 거. 아, 100이 지금 앞에 지을 때는 100원인데 지금 135나 120원 같잖아요. 지금 125니까 그냥 120 곱한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 이제 그 평가액은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감가된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이죠. 아, 감가된 금액은 빠지는 거잖아요. 수증이니까.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뭐라고요? 그게 잔가율이라는 거예요. 뭐요? 잔가율이 70%죠. 70 얼마요? 0.7이죠. 7인데요. 몇 번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이성. 한번 해보세요. 뭐 노는가? 그럼 부활까지 49지 그냥. 0 빼도. 아니 70% 그냥 아무튼 해도 49지 뭐 앞에 동그라스만 달라질 뿐인데 안 그래요? 그럼 8점 곱하기 125 곱하기 그냥 49 때려보세요. 뭐 노는가? 4구자 떨어져요? 그렇게 풀면 돼요. 정확한 건 이거는 1.25죠. 그죠? 1.25인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동그라스는 따질 필요 없어요. 앞쪽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앞에 했듯이 그냥 이래 상관없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이거는 좀 여기까지 좀 줘서 그런 건데 여기 없다면 그냥 뭔다고 바로 예수 바로 꼽혀도 되나요? 왜냐하면은 평가액은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감가액을 빼고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맞나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잔가율이잖아요. 70%니까. 그럼 이거는 감가율은 30%라는 뜻이에요. 몇 프로요? 30%라는 뜻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참고로 지금 여기 8천만 원이니까 8점에다가 물가가 1점에 뛰었으니까 8점 곱하기 1점이 하면 만이죠. 맞나 안 맞나요? 그럼 뭐 긴 시점에 제조동가는 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 100원일 때 8천만 원인데 지금 125원이니까 맞나요? 뛰었으니까 만이죠. 만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뭐요? 곱하기 뭘 한 거예요? 1기는 얼마야 돼요? 감가액은 액은 30%잖아요. 아, 감가율이 30%니까 잔가율은 70%겠지. 맞나요? 그치. 그럼 이거는요, 여기서 곱하면 얼마 나와요? 3천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이게 1기 감가액은 감가액에 1기는 얼마라고요? 2기 얼마요? 1기는 지금 현재 이거는 3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평가액은 얼마요? 7천이죠. 그죠? 그러면 2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사진 빼야지. 빼면 7천에다가 3 곱해야지.
그거 1,100이죠? 그죠? 그러면은, 10,000원에서 5,100을 빼놔. 7,000에서 2,100을 빼놔. 같죠? 그럼 4,900이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머리를 딱 써보면은, 이때 머리 좀 써봐야지. 안 그래요? 쓰면 어차피, 감가를 뺀 거나, 잔가를 뭡니까? 곱한 거나 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00원에다가 곱하기 0.7을 하면 될 거고. 맞나요? 잔가가 70%니까. 여기 넣을 거고. 요거는 두 번째이니까. 곱하기 0.7에 적을 하면 되겠지. 우리 뭐 하듯이 미래가식 풀듯이. 그럼 49. 맞나요? 여기는 오겠지.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가르치지 마세요. 다음. 그 5년, 4년, 5년도 간단해요. 0.1 5번 곱한 다음에 맞다고요? 0.1 5번 곱한 다음에 5승이니까 좋다 그냥 마음 곱하면 돼요. 그럼 답이에요. 이걸 좀 더 이거 사실 이거는요 출제 이거 틀려고 낸 거예요. 정일보면 처음 냈을 뿐더러 시험에 계산 처음 냈어요. 처음 났어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시험 뭐 되나요? 났을 뿐더러 또 그게 다가 또 뭡니까? 물가 산술과 고려했잖아요. 뭐까지요? 그 100, 125 있잖아요. 여기에 틀려고 낸 거지 안 그래요? 이런 문제는 맞춰서 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 혹시 너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치면 한 7개 놓으면은요,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기들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주면요,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포기하면 돼요. 근데 풀 수 있다면 저리 풀면 되는 거고, 혹시. 근데 이 방식 내일도 안 나와요. 되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라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거는요, 이게, 우리 전문가 보면 이게 쉬운데, 그 앞에 그 정액부터 마찬가지예요. 뭐요? 543페이지. 있나요? 있잖아요? 요것도요, 이 푸는 방식이에요. 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푸는 방식이 40가지 넘어요. 물가를 주는 게 있고, 물가 변동률 있잖아요. 주는 게 있고, 막 다르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이게 한 개 방식에 두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뭡니까? 앞에요. 이렇게 물가 변동률 주잖아요. 뭐, 예백이 주잖아요. 요것도 막 주고, 이것도 안 주는 방식도 있고, 되나요? 방식도요, 그, 변동률을 이용해도 다양해요, 이 방식이. 그래서 감지병에서 공부하는데 이런 게 미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이게 정액법 같아도 이게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푼 방법이.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 개를 딱 문제 딱 봤을 때요, 전문가가 볼 때는 쉬운데, 비전문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버리는 시간 다 걸려버려요. 안 그래요? 생각하는데. 맞나, 안 맞나요? 그럼 이거 말고도 풀 문제가 많은데, 여기다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개 방식만 딱 놓을 것 같으면은요, 이건 풀만 해요. 근데 방식이 너무 많아요, 이게. 되나요? 발 바꿔놓으면은.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거는요, 좀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뒤에 하면은 기출문제 나오지, 모아놓은 게 있어요. 되나요? 그거 보면요, 다 달라요, 이거는. 해마다. 이거는 그냥 틀려고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문제가 매일 노는 게 아니고, 계산문제가요, 한 3년 정도 되면 한 번씩 나와요, 이거는. 되나요? 몇 번에? 그래서 올해는 안 놓을 거예요. 오늘 장이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 말이에요. 이거는 창을 보라는 거, 내가 이거는 보라는 뜻이 아니고, 답 수정해 놓고 보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한번 쭉 해놨고, 그 넘어가면은 546에 관찰 감가법이 있어요. 있나요? 이런 말아서 놨어요. 그냥 이거는요, 말 그대로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부분, 지붕이나 외벽, 창 등의 파손 쭉 이런 거를 실태를 관찰하여 감가액을 직접 구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직접 구한다. 546에 관찰 감가법이 있어요. 있나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부분, 지붕이나 외벽, 창 등의 파손 쭉 이런 거를 실태를 관찰하여 감가액을 직접 구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직접 구한다. 546에
그래서 그 밑에 3항에 관찰감가법은 평가사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의 크기에 의존한다. 있나요?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4항에 세밀하게 관찰할 때요, 감각 수준에 세밀히 관찰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평가사의 능력이나 주관에 좌우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주관성 개미지가 크다. 되나요? 그 요즘은 봐두시란 말이에요. 그 세밀히 관찰한다는 것은 좋지만은 평가사의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서 뭐요?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성 개입 여지가 크다는 것만 좀 봐두시면 돼요. 되나요? 요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어요. 뜸만. 되나요? 다음. 밑에 거는 분해인 건 볼 필요가 없고 넘겨버리고요. 넘겨버리고. 봐놓고. 그럼 감옥이 어떻습니까? 그 뭐 감각순위가 그 지금 이 이론들이 대부분들이 옛날 문제들이 많죠. 내가 했잖아요. 원래 평가사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20회 이전이니까 다 이거는 학자들이 낸 거예요. 누가 낸 거라고요? 평가사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일본은 뭐예요? 한번 보면은 옳은 거 풀어해놨네요. 옳은 거 몇 개 봐보세요. 감가 수정은 틀려버렸죠? 감가 수정은 무조건 제수로 원가와 경제적 내용 수정 바뀌었죠, 그죠? 감가 수만 하면 되잖아요. 1번 틀렸고 2번 관찰 감각 보면 다 좋은데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지, 맞나요? 세 번째 동일한 내용수의 건물이라도 잘 위치하면은 강화도가 장이 달라지지, 맞나요? 답은 3번이네. 4번에 정일법은 바뀌었네, 그죠?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것은 정일법이고 감가액이 가면 갈수록 체감하는 게 정률법이지, 맞나요? 바뀌었고 5번에 뭐요? 경제감가니까 다 좋은데 설계 불량하고 설비 부족, 이거는요 건물 내부 문제잖아요. 또 근데 건물 내부 문제는 기능적 감가고 주변 지역의 문제가 적합 원칙 경제적 감가지, 맞나요? 그럼 주변 인근 지역에서 때리는 건 주변 지역의 문제니까 적합의 원칙으로 판단되는 경제적 감가고,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의 정도라든지 부엌의 정도라든지 주차시설 정도 이런 거 다 반영하는 건 이건 뭐다? 기능적 감가지. 균형의 원칙. 맞나요? 그럼 그 앞에 설계 불량이나 설비 부족 이런 것들은 건물 내부 문제입니까? 외부 지역 문제입니까? 내부 문제지. 그럼 그건 기능적 감가지. 맞나요? 이런 거예요. 똑같이. 되나요? 별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변 지역을 설명하고 있으면 뭐다? 경제 감가. 건물 내부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면 균형을 표현하는 기능적 감가. 맞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갖다 했던 거고요. 적산법은 보지 말고 앞에 기피만 봐놓고 뭐만? 기피만 봐놓고 뭘 했잖아요. 기초가액에 기대를 곱한 기대 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뭐요? 건물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을 이만 봐놓고 그 외 거는 다 그게 그 1항만 봐놓고 뭐만? 의의 1항만 봐놓고 나머지는 다 가입표. 어디까지 가입표 쳐버린다? 551페이지가 다 가입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비교 방식. 이 비교 방식은 봐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몇 개만 정리해 놓은 거 합시다. 원가만 몇 개만 정리해 놓은 거 합시다. 이제 포인트 했을 때, 체크했을 때, 요거 하면 되겠네. 요거 있네. 좋은 거 갖다 놨네. 누가 주던가, 이 좋은 거? 3번에. 요 정의할 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뭘 한다고요? 뭘 하여?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만 한다. 이는 어디 있다? 감칙 2조의 5. 맞나요?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이란 무슨 내용수를 기준으로? 경제 내용수를, 항상 경제 내용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가 누계액을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항상 경제 내용수와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해서? 공제하여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한 작업을 말한다. 줄인 게 이게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만, 이게 감칙 2조의 12.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감가수익 뭐라 된다? 경제적 내용수와 제조달 원가가 나와야 된다. 맞나요? 해놓은 거고. 엊그저께 그 28회 이게 또 기출문제 정답이 나온 거고. 되나요? 틀린 것. 그 다음에 5. 제조달 원가란 어디에서? 기준 시점에서 뭘 기준으로? 도급 건설 기준에 준하여 대상 물건을, 건물 물건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를 말한다. 맞나요? 항상 기준 시점, 도급 건설 기준. 그 다음에 대체 원가란 어디에 바탕을 둔다고요? 효율적 측면에 근거한 원가이고, 대체 원가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뭘 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기능적 감가 수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다음, 감가 수정 방법에서 감가액이 초기에 가장 크고 후기일수록 체감 방법은 뭐다? 정률법이고, 복리계산은 이자를 반영한다면 상환기금법이고. 되나요? 용도 좀 봐주시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특히 그 3번하고 7번 되나요? 3번은 정이니까 좀 봐주셔야 되고, 한 개 더 좀 본다면은, 한 개 더 본다면은 4번. 4번도 보면 좋고, 3번, 4번, 7번은 꼭 봐두셔야 돼요. 3번, 4번, 7번은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3번하고 4번은 감칙에 정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의 있는 내용을 봐줘야 되고, 그냥 5번, 6번 좀 참고 보시고, 이런 건 최근에 전문가는 안 좋아합니다. 옛날 문제들이고. 되나요? 3번, 4번은 감칙에 있는 정의니까 봐야 되고. 되나요? 7번 한번 봐주셔야 되고. 콜? 그만 좀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개 참 잡기가 이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뭐 이해가 돼야 좀 볼 거니까, 안 그래요? 다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 그래서 비교 방식은 오히려 더 쉬워요, 또, 이거는. 이는 쉬워요. 비교 방식은 쉬워요. 이제 이 비교 방식 들어가요. 토지. 어디요? 토지에 토지. 토지예요. 그 비교 방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 기본 개념 거기 어디가 그 있어요. 기억에 있나요? 이게 감칙 2조의 7. 어디요? 감칙 2조의 7이에요. 2조의 7. 그대로 있죠? 기억에. 이제 그걸 이제 줄여놓은 게 그 밑에 산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써놨어요?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밑에 산식에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련 비교 이게 있습니까? 기타 비교도 있는데요. 있어요. 이때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련 비교 이런 것을 보통 가치 형성요인 비교라고 줄여놓은 거예요. 뭐요? 우리 앞에 2조에 4에 있잖아요. 2조에 4. 가치 형성 요인이 뭐예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련 등을 말한다. 맞나요? 그 지역 요인, 개별련 등을 다 포괄해서 말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불러요. 되나요? 말이 길어지니까 뭐 여기서는 지역 요인, 개별련 빼고 2조에 어디서는요? 7에서는 그냥 뭐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쓴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2조의 7을 보면 이 말이겠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